네, 뉴스천의 이슈메이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의 김선미 대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올해 초에 토큰증권 STO 시장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와 관련한 규제와 허가가 좀 연기가 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내 토큰증권 관련 시범 사업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걸까요? 네, 그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정 과제인 STO 제도화에 대한 진행은 제반 여건 조성의 어려움과 입법상 절차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지난 7월 말 그간 정부와 국회가 준비해온 STO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STO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근본 발의를 통해 정체되었던 STO 사업의 진행이 속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STO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음악 저작권과 부동산 조각 투자와 같은 투자 수익형 증권 사업들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STO 시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 활발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배적인 시장의 주도국은 없습니다. 이제 STO는 막 시작하는 신규 사업 분야로 많은 전문가들이 무한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STO의 등장은 투자계약증권 및 다양한 비정형 증권의 간편한 발행과 유통을 촉진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발행에 활용하기 위해 STO를 전자증권 제도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STO 유통과 관련한 부분은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증권형 토큰 유통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공식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STO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이번에서야 좀 나오게 된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신문브리핑 시간에서도 신문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기업들이 이제 해외 블록체인 플랫폼과 MOU를 맺고 활발하게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보다는 해외 기업과 이렇게 계약을 좀 맺고 있어요.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원인을 살펴보면 예. 투자 금액의 한도, 증권 신고서 제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 투자자 보호에 편중된 입법, 샌드박스 지정의 지연과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STO 입법 등입니다. 이른바 STO 버전의 코리아 엑소더스를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토큰 증권 기업들이 2030년까지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한국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바른손 랩스는 국내에서 영화 STO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화 측면에서 한 발 앞서 있는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에서 STO 상품화를 준비하려고 하는 투트랙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STO 해외 유출 예방을 위해서는 투자자 유입을 위한 적정 투자 한도의 증액과 증권 신고서 제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투자자 보호에 편중된 입법 개선, 샌드박스 활성화, 그리고 신속한 STO 입법 등을 통해 국내를 떠나 싱가포르나 미국 등에서 STO를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규제 문턱도 높고 그리고 입법의 길도 상당히 좀 멀어 보이는데요. 결국 현 상황에서는 관련 제도가 빨리 좀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토큰 증권 시장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장 시급한 조치는 STO 혁신 사업 신청을 위한 금융 샌드박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예. 토큰 증권 제도화 과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이 기간 동안 토큰 증권 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금융 샌드박스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심사 처리를 통해 적격 기업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법안 통과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사 간소화와 병행하여 토큰 증권의 제도화 과정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금융 샌드박스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사업 허용 기간이 최대 4년 정도로 제한적이어서 규제의 한시적 완화로 인해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서비스의 지속이 불확실합니다. 토큰 증권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네. 자, 이번 네. 요약하자면 토큰 증권 시장의 조기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토큰 증권 법률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기는 금융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극복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토큰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값비싼 그림이나 뭐 미술품이나 이제 음악 같은 부동산 같은 것들을 조각 투자로 우리가 쪼개기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새로운 금융 생활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법과 제도도 지금 정비가 돼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토큰 증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전자증권 투자자 보호 기준을 바탕으로 토큰 증권에 맞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증권과 토큰 증권은 발행 방식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는 유사합니다. 이는 전자증권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토큰 증권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발행 방식이나 증권의 유행의 차이로 인해 모든 방안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에 맞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 증권과 달리 새롭게 도입되는 STO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 증권 상품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증권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어렵지만 그러나 평가가 가능하지만 토큰 증권은 프로젝트나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 자산을 증권화한 관계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의 김선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